전 결혼 전부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업 확장을 위해 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일어났어요. 마침 본점에 자비를 해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해서 구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자기 동생에게 맡겨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아이의 아빠였어요. 지금은 한 명 더 태어나서 아이가 셋인데 일을 자주 그만두는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살고 있었죠. 걔가 심성은 착한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래. 제 아내는 결혼 후 틈만 나면 불쌍한 자기 동생 좀 도와주자고 해서 아직 자녀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저희가 조카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괜찮겠어? 처남 한 곳에 붙어서 오래 일 못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격 싹싹하고 사람 대하는 건 잘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일 시킬게. 한번 맡겨봐. 솔직히 못 믿었지만 아내를 믿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언제부턴가 회비가 미납된 회원이 생기더라고요. 전부 현금으로 냈다는 회원들이었죠. 뭐 착각한 거 아니야? 현금으로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내가 실수했나봐. 아내는 횡설수설하더니 자기가 제대로 맞춰놓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처남은 일 잘하고 있어? 그럼 요즘은 말썽도 안 피우고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보. 어떤 일이든 한 달이면 때려치우는 처남이 변했다는 말에 좀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회원수는 늘어가는데 자꾸 적자가 커져갔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뒤늦게 CCTV로 확인했지만 이미 카운터 쪽 영상은 다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장인어른 생신 때 처남이 자기가 한턱 쏜다며 비싼 식당에 데려갔던 게 떠올랐어요. 최근 묘하게 행색이 좋아진 느낌과 새 바이크를 샀다고 했던 것도 다 훔친 돈 덕분이었던 거죠. 처남,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나도 가족끼리 이런 치존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장부가 2천만 원이나 비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회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물품 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조작해서 많이도 해먹었더라고요. 처남이 곤란해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걸 왜 얘한테 물어봐? 당신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당신이 다 지웠잖아. 무슨 소리야? 그거 고장나서 녹화 안 된 거야. 그래? 아, 새로운 증거라면 여기 있어. 전 아내와 처남 앞에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회비 미납과 생겼을 때부터 이상해서 따로 설치해둔 거야.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래? 사실 진짜 설치했던 건 아니지만 미끼를 던져본 건데 두 사람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어.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동생이 어려워서 좀 가져간 게 뭐가 죄가 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말을 하고 달라고 했어야지. 말하면 눈치 주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동생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불쌍하게 생각한 적 있어?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동생이 불쌍하면 아예 동생이랑 살지. 왜 나랑 살아? 이거 엄연히 횡령이야. 여기 대표는 나고 처남을 고소할 수도 있어. 가족끼리 무슨 고소를 해? 아내가 너무 쉽게 자백한 이유가 어차피 가족끼리라 처벌 못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알아봤는데 처남은 같이 사는 게 아니면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절대 선처 없으니까 감방 가기 싫으면 가져간 돈 일시불로 돌려놔. 답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매일 찾아와 밀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매형. 제 사정 아시잖아요. 애들 때문에 그랬어요. 한 번만 봐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서 바이크를 사?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조카들 봐서 참아주는 거야. 급기야 장모님까지 전화와서 좀 넘어가 달라고 하셨는데 더 화가 난 제가 그럼 변호사 선임할 테니 법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겁이 났던지 결국 보내주더라고요. 너 때문에 아빠가 돈 빌리러 다니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 네 동생 때문이지.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도둑질까지 감싸주는 당신 가족들. 그러다 후회할걸? 돈 다 받았으니 이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의 호의가 배신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믿을 사람 없다는 걸 배웠네요. 저희 신혼집이 문제가 생겨 시어머니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인 신우까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지만 남편도 은근히 바라는 듯 절 설득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사별 후 홀로 남매를 키우신 저희 시어머니, 자식 사랑이 좀 유별나단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세아가, 우리 목욕탕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네? 전 다음에 갈게요. 왜? 부끄러워서 그래?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 목욕부터 같이 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제가 매번 핑계를 대며 거절했더니 신우가 어차피 같은 여자끼리인데 뭘 그렇게 숨기냐고 제 몸에 비밀이 많은 것 같다며 비꼬더라고요. 그렇게 사생활 존중이라고는 없는 시집살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저희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방에 있던 물건 배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뭔가 뒤진 흔적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계속 참고 지내다가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처음으로 방문을 잠그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작은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더니 누가 방문 손잡이를 살짝살짝 돌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바로 남편을 깨웠고 혹시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죽이며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 너희들 왜 방문을 잠그고 자니? 네? 그게 왜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문은 열어놔야지. 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다. 문 열어놔. 그럼 문을 안 잠그고 지냈던 동안은 한 번씩 저희가 자는 방 안에 들어와 확인하셨다는 얘기가 되니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나 솔직히 너무 불편해. 내 일상을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그때부터 남편이 스킨십 할 때도 불안하다며 다 밀어냈더니 남편도 좀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문을 잠그고 지내자고 해서 그 후론 밤에는 물론 출근할 때도 저희 방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겁니다. 너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길래 방문을 잠그고 다녀? 그럴 거면 나도 열쇠 줘.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어머니. 뭐야? 가족끼리 숨길 게 어딨어? 방문을 열어놓으라며 막무가내로 때를 쓰셨지만 저도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외출을 다녀왔는데 방문 손잡이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급히 방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열었다. 네? 그때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손에 쥔 귀걸이 한 짝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희 방에 굴러 들어갔지 뭐니? 끼고 나가려고 했던 거라 급해서 그만. 힘으로 부수려다가 안 되니까 기사님을 부르셨대요. 귀걸이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방문까지 파손시켜야 할 이유가 되는지 거짓말이 꽤 뻔했죠. 아무리 그래도 방문을 부숴요? 진짜 요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강하게 나가니까 한 번도 반항한 적 없는 아들인데 다 며느리인 제가 그렇게 만든 거라며 제 탓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까지 등판해서 가족끼리는 원래 모든 걸 터놓고 지내는 거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지. 혼자 왜 비싼 척 구냐. 뭐 이런 억지를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저도 당장 시어머니랑 신우의 방 문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얼마 후 올케가 내 택배 뜯었어? 네, 화장품이길래 저도 좀 써봤어요.
남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서 써놓고 뭐 그렇게 당당해? 우리가 왜 남인가요? 가족인데. 그때부터 저도 가족끼리 모든 걸 공유한다는 그 가풍에 좀 동참해보기로 했죠. 말도 안 하고 들고 나가면 어떡해? 그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아, 제가 급해서 좀 샀어요. 형님이 가족끼리는 다 공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우가 집을 비운 사이 신우 방에 있는 명품 가방이랑 비싼 옷을 몇 번 마음대로 꺼내 썼더니 결국 안 되겠던지 외출할 때 자기 방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신우에게 작은 응징을 한 후 저희 부부는 급히 구한 임시 거처로 분가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겐 아들이 곁을 떠나는 게 가장 슬픈 일일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대요. 알려주는 순간 이혼이라고 말해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적당한 선은 지켜야 하는 법인데 계속 집착하며 선 넘다가 사이만 더 멀어져 버렸죠. 저희 새언니는 거의 빈몸으로 저희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안정적인 직업도 아닌데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기에 조건 하나도 안 따지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소유 건물에 오빠 부부를 거주하게 해줘서 사실상 저희 쪽에서 집과 혼수를 다한 셈이에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보통 며느리들은 시부모님을 불편해할 텐데 새언니는 애교도 많고 먼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집에 자주 놀러와서 친딸처럼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호칭도 바꾸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딸처럼 착각할 정도로요. 사실 우리 좀 부담스럽긴 해. 그래? 그럼 내가 새언니한테 말해볼까? 그냥 놔둬. 세아가도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걸 텐데 속상해할라. 저희 가족은 원래 무뚝뚝한 편이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혹여나 새언니 상처받을까봐 내색은 못하고 계셨죠. 새언니가 워낙 자주 부모님께 드나드니까 같이 사는 저까지 자주 볼 일이 많았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네? 이것도 좀 먹어봐. 엄마가 절 챙겨주면 엄마, 저는요?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꼭 절 질투하는 것처럼 자기를 챙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황당하면서도 새언니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더 예쁨 받고 싶은 건 줄 알고 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새언니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빠와 제 이름으로 모아주시던 돈이 있었는데 오빠 건 오빠 부부네 결혼할 때 사용했고 전 이번에 가게를 차리게 되어서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새언니가 알게 되었나봐요. 어느 날 엄마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대뜸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저 엄마 딸 맞죠? 어? 그래, 우리 딸 맞지. 근데 저 좀 섭섭해요. 저도 딸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앞으로 모은 돈은 너희들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썼잖아. 그건 남편 거지 제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진짜 이 집 딸이 되고 싶은데 며느리라서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대요. 게다가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새언니가 그동안 용돈 달라고 해서 돈도 많이 받아갔다네요. 저희 집 딸이 되고 싶다던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가 막혔죠. 새언니가 진짜 우리 집 딸 되고 싶은가 본데. 그럼 진짜 딸처럼 한번 대해봐. 며느리 불편할까봐 굳은 일은 안 시키던 엄마도 그 후 김장이나 집안일 할 때 새언니를 몇 번 호출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이제부터 새언니한테는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같이 밥 먹을 땐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것마저 싫어서 오빠한테 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새언니 몫만큼 오빠가 하던가. 매번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새언니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제가 툴툴거렸더니 오빠가 저한테 신우짓 한다며 세언니 편들길래 열받아서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로는 우리 집 딸 되고 싶다면서 언니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나 챙김만 받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딸이고 하기 싫을 땐 며느리 되는 거냐고 하니까 전국 찔려서 할 말 없는지 자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건 잘 모른다면서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울려고 하는 거예요. 야, 당장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오빠는 새언니가 엄마한테 나처럼 가게 내고 싶다며 돈 달라고 한 건 알아? 그러다 유산 상속까지 3분의 1로 받고 싶다고 하겠네? 너 말 다 했어? 결국 그렇게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일단은 넘어갔어요. 새언니 일을 아빠까지 알게 되어서 안 그래도 미운털 박힌 상태였는데 얼마 후 눈치 없는 오빠가 분가를 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날 일 때문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뻔했죠 뭐. 이젠 딸 신용도 하기 싫으니 남편 시켜서 크게 챙겨 나가자는 생각이었을 테지만 그동안 말없이 참고 있다가 제대로 열받은 아빠가 그래, 분가해라. 대신 집은 너희들 능력으로 알아서 해. 우리 집에 너 같은 아들과 딸 같은 며느리 더는 필요 없다고 오빠 부부한테 그만 집 사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역정 내셨어요. 오빠랑 새언니 그때부터 맨날 와서 비는 중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시 빈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새언니나 줏대 없이 새언니 편만 들다 망한 오빠나 자업자득이고 쌤통이에요.